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혹시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였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난 시간대인데요. 저녁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까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입수 사롱에서는 특별한 주제 없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5일 입수 살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개강이죠. 새내기 때는 캠퍼스의 낭만,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과잠을 입고 캠퍼스를 누비는 그런 설레는 상상 때문에 개강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개강 날의 종강을 찾는 어엿한 헛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활발하게 생활하는 새내기 분들을 볼 때면 괜시리 저도 두근두근하고 제가 새내기였던 시절이 떠올라요. 새내기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말이죠.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는 건지 될 수만 있으면 조금만 천천히 가줄 수는 없냐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와 별개로 학우 여러분들, 특히 새내기 여러분들은 재밌는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새로 사귄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고민도 하실 것 같고요. 혹시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면 역사와 전통의 우리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언제나 열정 있는 새내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뉴스살롱은 앞서 말했듯이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학우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름이 왜 뉴스살롱이지? 미용실, 머리 스타일 관련 방송을 하려고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희가 사용한 살롱의 뜻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유럽의 문인, 예술가, 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였던 프랑스의 살롱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살롱 문화인데요. 한 학기 동안 뉴스 살롱이 방송되는 만큼 첫 번째 방송의 주제로 살롱 문화를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주제의 배경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는데요. 사랑, 바게트, 파리 세 단어를 보면 프랑스가 바로 떠오를 만큼 프랑스를 대표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왠지 저는 파리바게트도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살롱 문화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살롱은 큰 홀이나 응접실을 의미했는데요. 상류층 가정의 응접실에서 이루어지던 지적 교류의 장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살롱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 문화, 예술, 정치, 철학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던 지적 사교 모임인데요. 특히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발전했으며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살롱의 형태는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타나는데요.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귀족 가문에서는 예술과 문학을 논의하는 사교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문화는 프랑스로 전파되었고 프랑스 왕실과 귀족 여성들의 저택에서 열린 사교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17세기 초 살롱 문화는 특히 여성들이 주최하는 모임으로 발전했고 여성들이 지식인 사회에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살롱 문화가 발전한 이유는 당시의 공식적인 학술 기관에서는 여성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여성들이 지식인과 교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살롱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살롱을 최초로 주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담 랑부의 부인입니다. 살롱을 주최하는 사람을 프랑스에서는 마담, 이탈리아에서는 살로니에르, 그리고 초기 살롱은 값비싼 조명과 함께 화려한 장식품으로 꾸민 멋진 저택에서 소수의 귀족, 작가, 법관, 철학자, 성직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읊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살롱에서는 우아하고 세련된 화법으로 담소를 나누거나 문학 작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는데요.
이곳에서 프랑스 문학과 언어가 세련되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으면 더 발전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18세기의 살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마저 나눠보겠습니다. 18세기의 프랑스를 떠올려보면 계몽주의의 확산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과연 이 시대 때 살롱은 어땠을까요? 살롱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중심지가 된 장소입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자유, 평등, 이성, 민주주의와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개념들을 논의하며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대의 철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에와 같이 어렸을 적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철학자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프랭 부인의 살롱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살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살롱은 상류층의 지식 교류의 장이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조프랭 부인은 귀족 출신이 아닌 부르주아 계층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금융업자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살롱을 운영하며 지식인들을 후원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귀족이 아닌 살롱리에로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살롱은 여느 살롱과는 다르게 귀족 계급뿐만 아니라 신흥 부르주아 계층까지 포용하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살롱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작가, 과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사상을 논의하는 핵심 공간이었는데요. 특히 백과전서파 철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드로, 몽테스키웨, 볼테르 등이 그녀의 살롱을 자주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백과사전도 아니고 백과전서파는 대체 무엇일까요? 백과전서파란 디드로와 딜랑베르가 중심이 되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전서를 편찬한 철학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몰입이 되어 왕과 귀족들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토론을 하는 여러 철학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과연 프랑스 혁명 이후 살롱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프랑스 혁명 이후 19세기의 살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18시 30분. 현재 여러분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소한 얘기,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윕스살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식인들의 교류의 장, 살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19세기 살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귀족들과 왕족 중심의 전통적인 살롱 문화에서 벗어난 부르주아 계층과 예술가, 문학가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살롱 문화가 형성됩니다. 프랑스 혁명 전의 살롱은 귀족 중심의 우아한 사교 문화였다면 혁명 이후에는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돼요. 이 시기 살롱은 예술과 문학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며 현대 예술가 모임, 철학 카페, 문학 토론회, 정치 포럼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끈 계몽주의 사상인 만큼 혁명 이후에도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활동이 왕성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후 나폴레옹 통치 시기에는 정치적 검열이 심해지면서 계몽주의적 성격의 살롱이 줄어듭니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살롱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타일 부인으로 나폴레옹과 대립되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퍼뜨리는 공간으로 살롱을 운영합니다. 더욱더 검열이 심해지자 프랑스를 떠나 중립국 스위스로 망명하며 유럽 지식인들이 모이는 새로운 살롱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이처럼 이 당시의 살롱은 정치적 억압이 심한 시기에도 자유로운 토론의 장 역할을 하면서 지식인들의 사상적 피난처가 되기도 한 공간이었습니다. 19세기 초반, 계몽주의와 달리 감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유행하면서 대표적인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살롱에 모여 작품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살롱이 많아지는데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샤를 보들레르와 같은 문학가들이 이 시기에 살롱에서 활동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살롱은 점점 화려한 귀족 주택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모이는 카페나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방식으로 변화했는데요. 참고로 당시 살롱이 많은 지역은 몽마르트 언덕으로 유명한 몽마르트의 카페들이 많았다고 해요. 점점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흔히 즐기는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모습들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살롱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살롱은 17세기부터 19세기 프랑스에서 문학, 예술, 철학, 정치 등을 논의하던 지적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죠. 또한 살롱에서는 여성들이 운영자로 활약하며 당시 사회에서 제한적이었던 여성들의 지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문학과 예술 발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살롱에서 발표된 작품들이 프랑스 문학의 고전이 되었고 인상주의 미술 운동 역시 살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살롱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화하며 현대에는 철학 카페, 테드 강연, 북클럽, 팟캐스트 같은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이처럼 살롱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오늘의 윕스살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이름이기도 한 살롱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살롱이란 공간을 마냥 이야기를 하는 곳 정도로만 알았는데 당대의 트렌디한 예술과 사상을 공유하는 매력적인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살롱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살롱은 어디신가요? 저희 윕스살롱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읽어보기도 하고요. 사연이 없으면 제가 매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59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이채연, 모니터 신소미, 제작과 진행의 저는 이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